우리 경남 지역의 이슈 현장을 직접 취재해서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정서현의 취재 현장, 경남교통방송 정서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현장 다녀오셨나요? 네, 지난주 월요일인 18일 진주시청에서 진주시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 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기자회견의 요지는 진주시가 버스 노선 체계를 재정비하고 이 과정의 시민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달라는 것인데요. 네네. 진주시의 경우 시내버스 업체와도 지금 재정적인 부분에 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건도 있어 오늘은 진주시 버스 노선과 관련한 이야기를 준비해왔습니다. 네, 이 진주시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 대책위원회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이분들이 이 버스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건가요? 네, 이번 기자회견 얘기를 하려면 예산 얘기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요즘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각 지자체가 의회로 예산안을 내고 의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진주시의 경우에는 시내버스를 늘리는 데 필요한 예산을 국비로 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비를 쓰는 조건이 시에서도 이 금액만큼 매칭을 해야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이러이러한 명목으로 8억 원을 이제 지원을 해주면 진주시에서도 똑같이 이제 8억 원을 내놔야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주시가 진주시 자체로 추경 예산 8억 원을 더 편성해서 진주시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예. 명목이 버스 9대를 늘려서 신도시, 혁신도시 쪽과 같이 수요가 있는 지역에 버스를 증차하려고 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안이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통과가 안 됐다고요? 네. 그러면 이 국비도 확보하고 진주시가 내세우는 명목도 시민들이 필요해서 이제 버스를 늘리겠다는 건데 이게 왜 거부가 된 겁니까? 네, 이 부분에 이제 반대하는 의원들의 입장은 이런데요. 네. 예산을 들여서 늘리는 버스들이 등하교 시간 중심 통학버스로 운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운행을 안 하는 것보다는 당장은 편리하겠지만 예. 노선 개편 같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이것도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제 국비 8억 원을 지원을 받긴 하지만 동시에 진주시 예산도 그만큼 또 써야 하기 때문에 예. 크게 보면 낭비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진주시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 대책위원회 편의상 대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 대책위 입장도 비슷한데요. 대책위 위원장 장상환 경상대 명예교수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수요에 잘 부응하는 그런 어떤 순환버스 이것을 이제 도입하는 것이 더 좋고 그러려고 그러면 이게 전체 지간선 체제로 어떤 그런 개편 동시에 해야 된다. 임시 댐 방식 이제 일시적인 그런 어떤 정차는 계속해서 이제 비효율을 이렇게 유지하고 확대하는 그런 게 안 된다. 일시적으로 이제 그런 걸 정부에 따왔더라 하더라도 그러면 그 시행하더라도 지간선체제로 개편해가지고 전체적인 노선 개편을 다시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정차를 전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노선 개편을 하지 않고 그걸 그냥 그만 끌고 가는 것은 이거는 땜질식 그런 행정이다. 네, 이제 요지는 현재 버스 노선 체계를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가자는 말인데요. 예. 예, 지간선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간선은 이제 지역과 지역 간 중장거리를 그리고 지선은 이제 좀 단거리로 이 간선 버스의 역할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선 버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신속성, 효율성, 이 먼 곳으로 가기 때문에 좀 이동성을 위주로 한다면 예. 지선 버스는 접근성, 연계성을 우선으로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차만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고 이 지간선상 체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먼저 좀 바꾸자는 말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진주의 380번 버스 노선을 제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380번 버스가 서진주 판문동 차고지에서 출발해서 진주 동쪽 끝인 반성 터미널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리로 보면은 이제 간선 버스인데 네. 여기서 또 이제 이반성 면사무소까지 돌아갔다가 다시 같은 길로 나오는데 이게 노선은 이제 버스 정류장 간격이 굉장히 좁아서 예. 이제 지선 버스의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버스 정류장 개수가 편도로 무려 109개입니다. 와, 이렇게나 많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버스 한 대가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또 버스 대수가 적으면은 당연히 자주
다닐 수가 없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성면에 사는 분들은 진주 시내로 들어가는 버스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참 귀합니다. 아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만약 이제 창원 쪽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네. 창원 동부 쪽인 대방동 쪽에서 남서부인 진동면이나 구산면으로 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 그 창원에서 버스로 이 구간을 이동을 하려면 반드시 창원역 환승센터나 합성동 시외버스 터미널 같이 이 환승 거점에서 환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한 버스가 모든 길을 다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두 대 버스가 이제 나눠서 다니기 때문에 예. 시민들이 한번 환승을 하긴 해야 되지만 배차 간격이 줄어들어서 이제 버스가 자주 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진주시에서도 이 버스 환승이 무료로는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버스에서 하차한 뒤 30분 내로 한번 무료로 환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진주시에서도 뭐 임기응변실 그런 대책보다는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할 텐데 진주시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진주시는 지난 2017년 노선 개편을 이미 한 번 했고 그리고 적응해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보완하는 정도로 개선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인데요. 네. 진주시 대중교통과와 전화 통화로 그 입장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이 있고 요구한다고 해서 그건 뭐 그대로 정책이 방해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노선 개편 주간선이나 이런 걸 다시 하자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그리 할 수 있는 행태는 아니고 2년 반 전에 노선 개편을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이제 안정돼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뭐 이 시민들 불편을 담보로 또 노선을 다시 흔들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네, 맞습니다. 진주시에서는 이미 이 노선에 적응한 시민들이 다시 노선 개편을 했을 때 또다시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현재 체계를 유지하되 필요한 부분만 보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예산에서도 시내버스 증차 예산만 이제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예. 시의회에서 이 안이 통과되지 않아 예산 일부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도시 주민들을 위해서 경상남도의 사업비 긴급 지원을 현재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 버스 노선 체계를 전체적으로 이제 재정비를 하려면은 시간도 그렇고 이 비용 면에서도 큰 사업이긴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예산이 당장 통과되지 않은 데 대해 증차 해당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예. 통학 통근버스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진주에 어떤 지역에서 버스 수요가 있는 건가요? 네, 이 진주시가 통학 노선을 신설해서 버스를 증차하려고 했던 지역이 금산면, 초장동, 충무공동, 상대동, 하대동, 그리고 상평동, 가오동, 창봉동, 중앙동 등이 있는데요. 네. 이 진주시가 매칭 예산으로 제출한 금액이 이제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면서 국토부 예산 지원도 이제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충무공동 안에 있는 갈전초, 무지개초, 그리고 충무공동초 학부모들이 지난 6일 이제 주민 설명회를 갖고 시내버스 증차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고요. 네. 또 초장동 통장협의회 역시 지난주 화요일인 19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통학버스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네. 일부 증차든 노선 개편이든 어쨌든 지역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좀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결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예,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실제 이용하고 계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서 진주시의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 버스 노선 개편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좀 법적으로 보장해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책위 위원장 장상환 교수의 말 이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시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했고 업체들도 거기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부족한 그런 상태로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와도 강행하고 이게 실시해 보니까 문제 생기니까 다시 이제 혼란을 겪고 또 보완하고 그 용역 업체의 선정이라든지 용역 내용이라든지 용역 결과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런데 시민들이 이제 참여를 해야만 그런 혼란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봐서 버스 행정에 이제 시민들의 주장 요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그 위원회 같은 게 있어야 된다. 기구가 시내버스 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가칭 이런 것을 이제 제정을 해서 시민 참여를 이제 제도화하는 게 옳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보고를 주장한 겁니다. 네, 서울시에서는 이미 버스 정책 시민위원회를 지난 2007년 조례로 제정해서 시내버스 정책 방향 그리고 노선 운영 체계 같은 이런 버스와 관련한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50명 이내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교통 전문가, 연구원, 시민단체, 운수 종사자 이렇게 다양한 직종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대책위에서 시민 참여의 법적 보장을 요구한 데 대해서 진주시에서는 정책 건의나 제안은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입장인데요. 예.
우리가 건전한 정책 건의나 뭐 제안이나 이런 거는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말씀해달라고 이야기했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뭐 얼마든지 검토하겠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네, 앞서 올해 초 이 표준 운송원과 재산적 문제로 진주시와 진주시 최대 규모의 버스 회사인 이 삼성교통이 입장을 좁히지 못해서 50여일 동안 버스 파업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또 진주시에서 이 수요가 있는 지역에 버스를 증차하려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의회에서는 결론적으로 이 근본적인 노선 개편이 먼저라며 삭감을 했죠. 네. 이렇게 버스 관련 정책을 두고 계속 시행과 무산이 반복이 되면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시민들인 만큼 이제는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법적 참여를 보장해달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시내버스 정책 결정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제 반영해달라는 게 거의 요지인 것 같은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효율적인 정책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관계기관의 고민이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주시의 버스 체계와 관련한 현장 소식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서연의 취재 현장 지금까지 정서연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